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차세대 고속열차인 KTX 청룡이 다음 달부터 운행에 들어가면서 광주에서 서울까지 1시간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22대 총선에서 전국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박지원 해남 완도 진도 당선인이 국회의장 도전을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4년 동안의 활동 기록을 보고하는 설명회를 가졌지만 참석한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화순 고인돌 유적지 일대에서 봄꽃이 가득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차세대 고속열차 KTX 청룡열차가 다음 달부터 운행에 들어갑니다. 요금은 기존의 KTX와 동일하고 광주에서 서울까지 1시간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KTX 청룡을 김영창 기자가 먼저 타봤습니다. 청색과 검은색으로 감싸인 고속열차가 광주 송정역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KTX와 KTX 산천에 이은 3세대 고속열차 KTX 청룡입니다. 다음 달 운행을 앞두고 광주 전남 지역민들이 시승단으로 참여해 열차를 미리 타봤습니다. 청룡만의 딱 색깔도 파란색이니까 이게 청룡이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그런 특징이 큰 것 같습니다. 기차가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00% 우리 기술로 개발한 KTX 청룡의 설계 속도는 시속 352km, 운행 중에는 최고 시속 320km로 달리는데 국내에서 가장 빠른 열차입니다. 특히 열차 앞뒤에 동력차가 있는 기존 KTX와 달리 청룡은 모든 객차가 동력을 쓰는 동력 분산식이라 별도의 기관차가 필요 없는 게 특징입니다. 정차역도 줄여 중간에 익산역에서만 멈추고 광주 송정역에서 용산역까지 1시간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역간 거리가 짧은 우리나라 지형에 맞게 가속력과 제동력이 뛰어나 최고 속도까지 단시간 내에 출력을 낼 수 있어서 운행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차체 폭이 넓게 제작돼 좌석 사이 공간과 통로 길이도 기존 KTX보다 더 넓어졌습니다. 기관차가 있던 공간을 객실로 사용하고 좌석마다 창문이 마련돼 있어 승객 편의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새로운 열차고 그다음에 그 시속도 빠르고 320km까지 되니까 가족들이랑 같이 이거 타고 즐겁게 놀러 가고 싶어서 다시 타보고 싶어요. 다음 달 1일부터 첫 운행하는 KTX 청룡은 일단 주중에만 매일 왕복 한 차례씩 광주 송정역과 용산역을 오가고 주말에는 운행되지 않습니다. 대신 코레일은 다음 달부터 주말 호남선에 기존 KTX를 한 대 더 투입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오늘도 맑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 덥게도 느껴질 수 있어서요.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가끔 구름 많이 지나겠지만 종일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대체로 깨끗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역시 광주와 전남 전권역에서 좋은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까지도 최근 발생한 황사의 영향으로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어서요. 앞으로 발표되는 미세먼지 정보 유심히 살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5도가량 높습니다. 13도 안팎 보이고 있는데요. 출근길 기온 어제에 비해 큰 폭으로 올랐지만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25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이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더 높게 오르면서 낮 동안 여름 같은 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2대 국회를 이끌 우리 지역 당선인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지역구에서 4선 도전에 성공한 이계호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늦었지만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4선 고지에 오르셨습니다. 중진으로서 좀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당연히 책임감이 무겁고요. 어려운 선거 또 크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지역 구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뛰는 그래서 성과를 내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상대 후보도 만만치 않았고요. 또 단수공천에 대한 지역 민심의 반발도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이 의원님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당에서 당무에 전념을 해왔고 그러한 점을 당연히 당에서는 배려를 했을 것이고
또 뭐 지역 내 지지도나 뭐 이런 여건들이 충분히 단수 공천을 받을 만했죠. 그러니까 좋겠죠.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상대 후보 측에서 계속적인 공격을 하고 그래서 지역에서 많은 음해와 또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걱정은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시간이 가면서 지역민들이 큰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 잘 열심히 일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해서 지역 화합을 이끄는 그렇게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지역 화합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갈등도 봉합하고 지역을 화합하기 위한 고민도 깊으실 것 같거든요. 예, 뭐 선거를 치르다 보면 일정한 정도의 이제 지역 내 그러한 이 갈등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서 또 당선자가 일정한 정도의 성과를 내면서 그러한 것들이 봉합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예. 뭐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와 중앙당에서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이세요? 우선 사선 의원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네. 우리 호남의 목소리를 정말 굴절없이 중앙에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지역의 이익과 또 권익을 지켜내는 노력을 해야죠. 아울러서 지역 내 다선 의원으로서 뭐 이 정치적 조정의 기능도 제가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고 호남 정치를 복원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히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그림이 좀 있으신가요? 예, 우선 김대중 정신이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처럼 전국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도 하나 방법일 거고, 그분이 구현하고자 했던 정치 철학, 그것은 이제 진보와 화해입니다. 네. 뭐 그러한 점을 저 구현해 나가는데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더 조화롭게 활동을 통해서 성과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남 정치 복원에 대한 계획은 어떠세요? 호남의 목소리를 중앙에 정말 굴절없이 전달하고 또 지역민들의 의사가 정치를 통해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호남 정치인데 뭐 그런 점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정치 경험을 살려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지방선거에서 전남도지사에 도전하겠다라는 전망도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아직 판단하긴 이르다라고 밝히시긴 했지만 구체적인 정치적 계획도 궁금합니다. 제가 뭐 전남 도정을 뭐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를 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직책이긴 합니다만 네. 그러나 지금은 의정 활동에 전념을 하도록 해야죠. 아직까지는 뭐 시간이 있으니까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해결해야겠다 하는 지역의 현안도 있으신가요? 지역에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광주 주변 지역으로서 상당히 좋은 발전 전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구가 계속 줄어듭니다. 그런 만큼 지역 소멸을 막아나가는 그러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필요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꾸준히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지역을 지키는 그러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하겠습니다. 네, 중진으로서 어깨가 무거우시겠지만 그만큼 좀 존재감 있는 정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이계호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2대 국회 광주 지역 당선인들과 광주시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광주 국회의원 당선인 환영 행사를 열고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광주시는 광주 군공항 이전과 AI 2단계 사업 지원 등 모두 11개 지역 현안을 건의했고 당선인들은 8명이 한 몸이 돼 예산을 확보하고 공통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10 총선에서 전국 최고 득표율을 기록한 해남, 완도, 진도 박지원 당선인이 국회의장 도전을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이번 당선으로 국회의원 5선 고지에 오른 박지원 당선인은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과 국회의장 빼고 다 해봤다며 국회의장 도전을 꿈꾸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 가운데 당내에서는 6선 고지에 오른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당선인, 5선 우원식 정성호 의원이 의장 도전을 공식 선언했고 김태년 의원과 박지원 의원이 도전하면 6파전이 될 전망입니다. 5.18 진상조사위가 4년 동안의 활동 기록을 광주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조사 결과 설명회 자리를 열었습니다.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가 미흡하고 오히려 왜곡 우려까지 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공식 사과했지만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가 지난 4년 동안 조사한 결과를 광주 시민들에게 보고하고 종합보고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6번째 자리. 송선태 진상규명조사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부터 했습니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실망을 시켜드린 점에 대해서 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우선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조사 과정에서 밝혀낸 성과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 등의 진술을 통해 전두환이 5.18 진압작전을 총체적으로 주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왜곡 세력들이 주장하고 있는 칼빈 총상 사망자를 M16 총상으로 정정하는 등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특수군 아니면 시위대의 총격에 의해서 조사천 씨가 사망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었어요. 그 칼빈이 아니라 M16의 파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고.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진상조사의 핵심인 안매장과 발포 책임자 등을 밝혀내지 못했고 진상조사 과제에 무기고 피습과 경찰서 습격 등 계엄군의 입장을 반영한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강주를 대신해서 강주 아픈 사람을 대신해서 조사를 해요. 조사라는 것은 피해자 중심의 조사지 가해자 입장의 조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5.18을 신군부의 헌법 파괴 행위라고 규정한 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 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조사를 했어야 했는데 굳이 다시 논란을 일으키는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일병 사망 경위 등 개별 보고서에 포함된 왜곡 내용들이 종합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고쳐지지 않는다면 발행이나 공개금지 가처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일병 사망 경위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남는다면 그 부분은 마지막에는 저희도 발행이나 공개금지 가처분을 그 부분에 한정해서라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이런 질타에 대해 교도소에 있는 지만원 씨가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면 반드시 조사위원회 결과에 대해 반박하겠다는 내용의 옥중서신을 보냈다며 진조위 조사 결과는 왜곡 세력들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진조위는 현재 종합보고서 초안 문항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 15일까지는 종합보고서를 전원위가 의결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난해 5.18 행사위에 불참했던 5월 세 단체가 올해는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5.18 공로자회 등 각 단체 임원진은 어제 오전 5.18 기념재단에서 회의를 열고 44주년 행사위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단체가 행사위 주관 민간 행사 등에 불참하는 것은 시민 정서에 맞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며 장기간 갈등으로 시민들에게 피로감을 준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또 올해 기념행사를 기점으로 시민을 모시고 갈등을 풀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품을 주고받으며 경찰 승진 인사에 관여하거나 수사 편의를 봐준 전현직 검찰 수사관과 경찰, 검경 브로커 등 11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도 김소연 판사는 제3자 뇌물교부 취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10명에 대한 재판에서 전직 경찰 인사 브로커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검경 브로커 성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브로커를 통해 승진 인사를 청탁한 현직 경찰관 5명과 금품을 중간에서 전달한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거나 징역 6개월에서 1년의 집행을 1, 2년간 유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6급 수사관 신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추징금 1,3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화순 고인돌 유적지 일대에서 봄꽃이 가득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먹거리도 즐길거리도 풍성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이면 막을 내리는 축제 현장에 김초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샛노란 유채꽃밭이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긴 줄기를 따라 핀 작은 꽃들이 하늘하늘 바람에 흔들립니다. 관광객들은 가족, 친구 등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깁니다. 저희한테는 봄날의 하루? 그런 날입니다. 여기 화순 봄꽃 축제 와서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높이 약 10m의 초대형 곰 조형물 앞에는 줄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자기 차례가 되면 저마다 멋진 자세를 취해봅니다. 봄을 흠뻑 만끽할 수 있어 기다리는 시간마저 즐겁습니다. 햇빛도 세고 공기 좀 마시고 싶어가지고 가족분들 다 같이 왔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딸도 좋아하고 기분도 너무 좋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화순 고인돌 유적지 일대에서 열린 봄꽃 축제입니다. 9헥타르 규모의 부지에는 꽃이 피는 식물인 초화류 약 25만 주가 있습니다. 그 종류만 수십 종입니다. 봄을 즐길 수 있는 꽃구경과 함께 이번 축제에는 다른 즐길거리도 마련됐습니다. 향토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먹거리 부스입니다. 지역 업체 10여 곳이 입점해 보쌈과 곰탕, 낙지 비빔밥 등 다양한 음식을 판매합니다. 또 이번 주말에는 가족 단위로 온 이들을 위한 각종 공연이 열릴 예정입니다. 화순구는 축제 개최 엿새 만에 21만 7천 명이 방문했다며 축제가 끝나는 이번 주말까지 4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지난해 5월 누리호 발사 기억하는 분들 많으시죠? 화면으로만 봤던 누리호 등 우주 발사체를 실물로 볼 수 있는 특별 전시가 다음 달 고흥에서 열립니다. 우주 발사체가 전시된 나로 우주센터에 김단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13년 쏘아올린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나로호부터 1단부터 3단까지 모두 순수 우리나라 기술로만 구성된 누리호까지 한국을 7대 우주 강국 반열에 오르게 한 우주 발사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음 달 고흥 우주 항공축제 때 선보이는 나로호 누리호 실물체 전시에 맞춰 각종 부품들이 나로 우주센터 우주과학관에 옮겨졌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실물체가 시민에게 공개되는 건 이번이 최초입니다. 75톤 엔진과 성능 검증 위성, 탑재 위성을 보호하는 페이로드 페어링 등 실제 나로호와 누리호에 탑재된 것과 똑같은 실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가보이 진짜 웅대하고 좀 좋네. 다음에 손자하고 한 번 더 오죠. 1년에 딱 한 번 축제 기간에만 공개되는 나로 우주센터 발사장 견학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 우주 발사장이자 우주 발사체가 발사된 역사적인 현장에는 위성 로켓 발사대와 각종 시험 시설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사전 예매는 조만간 매진 예정으로 고흥구는 예매를 놓친 관람객을 위해 현장 접수 규모도 지난해보다 늘렸습니다. 축제장에 직접 오신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려고 준비했는데요. 이번에 한번 오시면 진짜 꿈과의 미래 상상 우리나라의 우주로 가는 길의 플랫폼을 직접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고흥 우주 항공축제는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사흘 동안 나로 우주센터 일원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광주시가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섭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접수된 악성 민원은 1,930건으로 이 가운데 폭언과 욕설이 7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율성 기념사업관 관련 항의 전화와 5.18 보상 요구 등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광주시는 관할 경찰서와 악성 민원 대응 모의 훈련을 진행하는 등 법적 지원과 심리 상담도 추진합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자율 조정을 건의한 비수도권 국립대 가운데 경상국립대학교가 가장 먼저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확정했습니다.
출구 없는 의정 갈등 국면에서 대학 입학 정원이 확정되면서 대학이 감당해야 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MBC 경남 서윤식 기자입니다. 경상국립대가 학무회의를 열어 내년도 신입생 모집 인원을 138명으로 확정했습니다. 정부의 정원 자율 조정을 건의한 비수도권 국립대 6곳 가운데 경상국립대가 가장 먼저 나선 겁니다. 모집 인원은 기존 의대 정원 76명에 증원 인원 124명의 50%만 반영했습니다. 권순기 총장은 교육 여건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수님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최대한으로 교육 여건을 조금 맞추기 위해서 정부가 허용하는 가장 작은 선까지 내려왔잖아요. 다만 2026학년도에는 증원 인원 전체를 반영해 20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대학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이달 말 시한 내에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모집 인원 확정은 학내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정부가 2,000명 증원에서 한 발 물러났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원점 재검토를 고사하고 있습니다. 출구 없는 의정 갈등 속에서 대학의 신속한 결정은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와 연동돼 있습니다. 학교는 무더기 유급을 막기 위해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참여 학생은 불과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무더기 유급 사태는 불가피합니다. 동맹 휴학인 경우에 5월 10일 전후로 집단 유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저희 대학은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 부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내년에 현실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200명도 수업 여건이 안 좋아서 힘들다. 부실 교육이 돼가지고 문제가 심각한데 수업 여건상 봤을 때 이는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바다가 수업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학생들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전공의들과 집단 행동을 함께하기로 한 만큼 복귀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주 창원 경상국립대병원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진 피로 누적으로 오는 30일 하루 휴진하기로 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한 달 전에 제출한 사직서의 혈액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의료 현장을 지키기로 했지만 진료 시간 추가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실패의 원인이 무려 5명의 조직위원장이 난립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더해 이름만 올린 컨트롤타워의 문제점을 지적한 건데요. 이에 대해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잼버리 실패의 책임에 대한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전주문화방송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만금 세계 잼버리 개막이 5달 앞으로 다가온 지난해 2월 28일, 조직위원회는 위원장을 2명에서 5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윤덕 국회의원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됐다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부 장관,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가 선임된 겁니다. 잼버리 행사가 아무런 사고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해왔고 그렇게 잘 마칠 수 있도록. 대규모 국제 행사인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범정부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세계스카우트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는 5명에 달하는 공동조직위원장이 비효율의 원인이 됐다고 지목했습니다. 잼버리 파행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위원장이 많아 권한의 경계가 모호해져 혼란을 초래했고 결국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대회 경험이 없는 정부 인사들이 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나눠 가지면서 안전과 의료 지원, 위생, 위기 대응 등 여러 문제를 야기했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기존 위원장의 입지 역시 유명무실해졌다는 자조적인 말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개입은 과도하게 하고 책임질 일은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게 상당히 심각한 잼버리의 파행을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회 비전문가인 장관들과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리는 등 밥숟가락 얹기에 치우쳐 대회 실패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대회 운영진은 조직위원장의 수가 잼버리 실패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장은 상징적인 의미지 실무를 하지 않아요. 그들이 5명이든 6명이든 10명이든 중요하잖아요, 우리한테.
스카우트위원회 보고서 뉴스 보도 직후 전주의 조직위와 부안의 잼버리 현장을 방문한 여가부는 의례적 현장 점검일 뿐이라며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오늘 혹시 보고서 때문에 오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업무 출장입니다. 동상 있는 업무 출장입니다. 네. 다만 한국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파행 원인으로 지목한 보고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 세계연맹이 책임 회피를 위해 한국 정부를 탓한다고 맞서면서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 공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완도군이 봄철 전복 대량 출하 시기에 맞춰 오늘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완도 특산물 인터넷 쇼핑몰인 청정 바다마켓을 통해 5% 할인 행사를 실시합니다. 전복 할인 행사에는 완도 지역 전복 생산자 협회가 모두 참여해 각 협회를 통해서도 할인 판매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완도군의 봄철 전복 할인 행사는 매년 봄 전복 양식장에 치패 입식이 시작되는 시기를 맞아 홍수 출하로 인한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낮 동안 덥게도 느껴질 수 있어서요. 옷차림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종일 구름 가끔 지나는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고요. 광주와 전남, 전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만 오늘까지도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황사먼지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앞으로 발표되는 미세먼지 정보는 유심히 살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13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높습니다. 출근길 기온 어제보다 훌쩍 올랐지만 일교차는 여전히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 20도를 훌쩍 웃돌면서 기온차는 10도 이상으로 벌어지겠습니다. 곡성의 현재 기온 11도 보이는 가운데 한낮 기온 25도 예상되고요. 고흥의 낮 기온도 2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는 낮 기온이 더 높게 올라서 여름 같은 더위가 예상되고요. 월요일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는 물러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